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제 19번 도면을 함께 그려보면서 여러가지 기능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예제 19번은 이렇게 생긴 비누각입니다. 비누를 담는 케이스인데요. 물이 빠지는 이제 홈이 있고, 그죠? 그리고 툭 튀어나와서 이제 그 접촉 단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홈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큰 사각 형태의 육면체에서 이제 쉘링을 통해서 이제 깎아낸 요 모양에서 이제 비누가 담기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그 중간쯤에 이제 테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대략 형상이 이렇고요. 자, 여기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위에서 본 모습이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이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사이에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는 이제 홈이 파져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인데, 이제 육면체가 아니라 이제 여기 호가 그려져 있어서 이제 곡선으로 이제 그 형상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받침대, 발받침대가 여기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래쪽에서 밑에서 위로 본 모습이고요. 밑에서 위로 본 모습인데 여기 이제 발받침대가 4개가 이렇게 있고 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이제 호로서 이렇게 약간 파여져 있습니다. 파여져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법 복잡해 보입니다. 제법 복잡해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것도 호를 따라서 이렇게 이제 위로 조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파여서 이 부분이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밑에서 이렇게 판 부분에서 이제 그 파여져 있는 위로 조금 솟아져 있는 면을 따라서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죠? 여기 튀어나오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요 깎아낸 거죠. 깎아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제법 복잡해 보이지만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제 도면을 분석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충분히 가지고 나서 어떻게 이것을 도면으로 그릴지를 전략을 세워서 도면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할지를 이제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운 후에 도면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먼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패딩을 통해서 육면체를 만들고 쉘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호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마감을 해주고요. 그런 후에 이런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을 패딩을 통해서 만들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홈도 이렇게 파게 됩니다. 하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호 부분을 깎아내서 이제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큰 육면체를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스케치로 자, 이렇게 바깥쪽 사각형, 이 부분은 뭐죠? 바깥쪽 사각형은 튀어나와 있는 테두리입니다. 테두리지만 테두리도 패딩을 통해서 두께가 있는 테두리이기 때문에 패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사각형도 사각형을 통해서 패딩을 해서 이제 비누각의 높이만큼 패딩을 하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깥쪽은 가로가 164고 세로가 114, 그리고 안쪽 사각형은 가로가 160에 세로가
100이 되네요. 그죠? 자, 요것부터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불링 기능을 이용을 할 거고요. 불링 기능은 뭐죠? 멀티바디를 이용해서 빼는 거죠. 빼거나 더하거나 애드하거나 또는 뭐 유니언 트림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죠? 여기서는 불링 기능을 이용을 하면서 이제 유니언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이 홈을 빼거나 뭐 하는 작업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Go to Profile Definition 이라는 새로운 기능도 하면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자, 이미 만들어져 있죠. 자, 이런 모양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홈이 4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보면 이렇게 원 형태로 해서 움푹 파여져 있죠. 그죠?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다 보니까 먼저 요거를 튀어나와 있는 이 홈을 먼저 만들고 요 움푹 파다 보니까 그죠? 요런 그냥은 만들기 힘든 이런 모양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만드는 건 상당히 힘들죠. 그죠? 근데 먼저 만들어 놓고 면을 이렇게 파는 작업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러한 엣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죠? 이런 모양, 아래쪽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자, 이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 창을 하나 만들어서 좀 느리네요. 자, 다시 뉴 컨텐트 해서 뉴 컨텐트가 아니라 3D 파트로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켜서 그런지 좀 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 3D 파트 나왔죠? 3D 파트. 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일단 바디를 멀티 바디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디를 좀 만들겠습니다. 여기 3D 쉐입 여기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브젝트 클릭하고 바디를 클릭하면 새로운 바디가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바디 2가 만들어졌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바디 3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바디 2를 메인 바디로 둘 거고요. 일부 바디의 일부를 바디 3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디 4, 바디 5까지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분린을 통해서 바디 2에서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파트 바디는 안 씁니다. 안 쓰도록 하고 이제 바디 2가 메인 바디가 됩니다. 자, 바디 3를 가장 최근에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워킹하는 바디는 바로 파트 3가 되고요. 자, 바디 3에서 XY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도면에서 가로가 164 그리고 세로가 114 센터드 렉탱글로 그리겠습니다. 센터드 렉탱글 해서 센터드 렉탱글은 뭐죠? 가운데 점을 찍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거죠. 자, 원점에 센터를 찍고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해서 가로 길이를 164로 하기로 했죠. 164.
그리고 세로 길이를 114로 합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끝내고요. 안쪽에 있는 사각형을 다시 그립니다. 센터드 렉탱글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립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해서 가로 길이를 150, 그리고 세로 길이는 100이 되네요. 100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 도면에 보면, 도면을 보면 여기 서클을 그릴 겁니다. 요 받침대를 위해서 서클을 그릴 텐데요. 자, 서클 치수를 보면 여기 있네요. 그죠? 4-파이 10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여기 무슨 의미냐면 4개의 받침대를 만드는데 파이 10짜리 직경이 10인 원으로 만들어지는, 그죠? 직경이 10인 실린더, 조그만 실린더를 만들고요. 두께가, 높이가 3이네요. 그죠?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4개의 서클을 그리지는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이 하나만 그리고 패딩하고 할 거 다 하고 그거를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4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클은 파이가 10이고 위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가 120mm죠. 그죠? 대칭이죠. 그래서 따라서 여기 버티컬 중심 축과는 얼마죠? 60만큼 떨어져 있는 데고, 요거는 뭐죠? 위아래로는 70이네요. 그죠? 또 대칭이기 때문에 수평 호리존탈 엑시스에서 35만큼 위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따라서 35만큼 위로 올라가고 60만큼 왼쪽으로 치우쳐진 위치에 서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서클 하나를 그립니다. 하나를 그리고, 자,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해서 직경이 10이니까 반경은 5가 돼야 되겠죠. 5가 되고, 그리고 위치를 정해야 되는데요. 위치는 왼쪽으로 버티컬 라인에서 원점까지 120의 반이니까 6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호리존탈 라인에서 중심까지 70의 반이니까 35만큼 위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서클까지 그렸습니다. 자, 지금 첫 단계에서 스케치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이제 앱 종료에서 나와서 패딩을 할 건데요. 패드를 누르면, 여기서 패드를 누르면, 자, 이렇게 OK를 눌러볼까요? 패드를 누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패딩이 됩니다. 자, 이게 디폴트로 패딩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패딩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의도하는 패딩은 이제 이런 모양이 아닙니다. 이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Z에서 자, 나와서, 자, 여기서 패딩을 하는데 지금 아까 요 면들이 다 실렉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렉션이 되도록 하지 말고 ESC 누릅니다. ESC 눌러서 이렇게 까만색 선이 되게끔 만든 후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패드를 누릅니다. 패드를 누르고 프로파일에 이제 면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패딩을 할 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봅니다. 여기서 No Selection 요 위치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Go to Profile Definition 이라고 했습니다. Go to Profile Definition. 자, 요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면을 패딩할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홀 지오메트리가 있고 서브 엘리먼트가 있죠. 그죠? 홀 지오메트리는 전체 면을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고, 이제 아까 디폴트로 만들어졌던 그겁니다. 그거는 어땠죠? 이제 제일 바깥쪽에 있는 면과 두 번째 있는 면으로 이제 을 이용해서 패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패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거 사각 루프와 실린더 형태로 이제 패딩이 약간은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서브 엘리먼트, 내가 원하는 면만 패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엘리먼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것만 패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요것만 안에 것만 패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면, 자, 요것만 패딩이 되는 옵션이 됐죠, 그죠? 요 상태에서 랭스는 얼마로 해주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랭스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홀을 이용해서 깎아낼 겁니다. 따라서 도면상에서 도면을 보면, 자, 지금 요 패딩한 게 요겁니다. 요걸 패딩을 한 거고, 요 홀을 이용해서 깎아낼 겁니다. 근데 전체 높이가 한 22 정도가 되네요, 그죠? 따라서 충분히 이 높은 패딩을 한 후에 깎아내면 됩니다. 22보다는 커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한 30 정도로 두고 패딩을 하겠습니다. 30. 오케이. 자, 요만큼의 높이로 패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요쪽 면에서 지금 도면을 다시 보면, 자, 긴 쪽 면에서 이렇게 호로서 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호로서. 따라서 홀을 그려서 깎아낼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홀을 그릴 텐데요. 이제 반경이 1500mm인 홀을 그려 보겠습니다. 어디에 그리냐면은 이쪽 면, 여기에다 그릴 거기 때문에 이제 요 면, 우리가 보는 방향의 수직한 면, 요 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홀을 그릴 텐데요. 이제 서클 그룹에 있죠. 서클 그룹에 들어가면 아크가 있습니다. 아크를 지금 여기에 센터 포인트 아크입니다. 3포인트 아크 아니고, 3포인트 아크 스타팅 미들 리밋도 아니고, 요 아크입니다. 센터 포인트를 찍고 홀을 그리는, 나머지 두 개의 경계를 찍어서 홀을 그리는 겁니다. 클릭합니다. 센터 포인트는 뭐 적당한 위치에 단지 버티컬 액시스에 일치하게끔 해서 찍고요. 이렇게 뭐 그려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그렸죠, 그죠? 자, 요거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좀 길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완전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끝점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길이로 이렇게 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보니까 호가 1500이고 반경이, 높이가 지금 바닥부터 높이가 22네요, 그죠? 22, 바닥부터 20입니다. 자,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하고, 자, 여기 호리존탈 액시스부터 호까지 높이가 잘못됐네요. 더블 클릭, 반경부터 1500으로 하고요. 지금 너무 크죠? 너무 좀 잘못 그렸죠? 1500으로 하고, 그리고 높이를 센터 포인트를 너무 가깝게 찍었네요, 그죠? 다시 센터 포인트를 너무 가깝게 찍어서 홀을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자, 다시 센터 포인트를 요 밑에 찍어서 이 정도로 해서 그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부터 정해야겠습니다. 그냥 높이부터 constraint 해서 ESC 누르고 다시 constraint 더블 클릭하고 horizontal line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얼마로 한다고 했죠? 22였습니다. 22. 홀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요 이제 가장 접선이 요것과 평행한 호리존탈 액시스와 요 호의 접선이 평행한 그쪽 부분에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부분에 선택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만든 후에 constraint를 일단 제거한 후에 좀 줄이겠습니다. 요거 끝점을 가지고 쭉 줄여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줄이고, 일단 물체보다만 크면 되니까요. 너무 크면은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constraint 누르고 호의 길이를 더블 클릭하고 홀을 1500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했죠. 자, 여전히 길면은 뭐 좀 줄여줍니다. 꼭 줄일 필요는 없고, 이제 보기에 거추장스러우니까 이렇게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호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윗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요 호를 이용해서. 자, 일단 앱 종료해서 나갑니다. 자, 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자, 요 선을 가지고 포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었죠. 그죠? 포켓을 클릭합니다. 포켓. 그러면, 자, 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충분히 길게 늘려줍니다. 충분히 길게 늘려주고, 반대쪽도 역시 충분히 길게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확한 위치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굳이 숫자를 치지 말고, 그죠? 마우스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충분히 당겨줍니다. 자, 요거 해서 잘라낼 건데, 프리뷰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아래쪽이 없어지네요. 그죠? 우리는 아래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쪽을 잘라낼 생각입니다. 위쪽을 잘라낼 겁니다. 그럴 때는 이쪽에 프로파일 옆에, 스케치 옆에 Reverse the side of the pocket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프리뷰를 보면은 이제 위쪽이 잘라지죠. 그죠? 다시 해볼까요? 요거를 다시 리버스를 해주면은, 리버스를 하고 프리뷰를 해야지 그때 보입니다. 프리뷰를 하면은 아래쪽이 잘라졌죠. 그죠? 이거를 다시 리버스 합니다. 리버스 하고 프리뷰를 하면은 이제 위쪽이 잘라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리버스 한 후에 OK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만들어졌던 안쪽에 있는 사각형으로 만들었던 패드를 위쪽에 호, 높이 22mm만큼 되게끔 하는 홀을 이용해서 이제 위쪽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따라서 윗부분의 면을 이렇게 이런 곡면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도면을 보면, 자, 우리가 만든 사각형 패드가 이제 요 안에 있는 요겁니다. 따라서 여기 라운딩이 되어 있죠. 그죠? 필렛이 얼만큼 되어 있죠? R20만큼 해서 필렛이 되어 있습니다. 필렛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엣지 필렛하고 R20만큼, 레이디어스 20, 그리고 오브젝트는 이쪽 모서리, 그리고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이렇게 4개 프리뷰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필렛을 하겠습니다. 자, 필렛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측면을 보면은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네요. 그죠? 위에서 밑으로 깎였습니다. 뭐죠? 이게 드래프트죠.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5도만큼 이렇게 드래프트가 됐네요. 드래프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드래프트는 어디에 있죠? 보면은
여기 드래프트가 여기 있네요. 이 모양. 이 드래프트를 클릭을 하고 5도만큼 디폴트로 5도네요. 5도 페이스 투 드래프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요 면을 요 둘레면을 드래프트 할 거죠. 요걸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됐네요. 그죠? 요거를 드래프트 할 거고 뉴트럴 엘리먼트가 뭐죠? 어떤 면을 기준으로 드래프트를 하기 시작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아래쪽 면, 베이스 면이 그죠? 요것의 가장 밑바닥 면이 뭐죠? 요 면이죠. 요 면. 요 면이죠. 요 면이 XY 플레인이네요. 그죠? XY 플레인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드래프트를 할 거다라는 거죠. 드래프트를. 자, 한번 프리뷰 한번 볼까요? 프리뷰 했더니 어떻게 되죠? 밑에서 위로 가면서 드래프트가 되네요. 그죠? 위로 가면서. 근데 도면상에서는 어떻죠? 위에서 밑으로 가면서 드래프트가 됩니다. 5도 각도만큼. 따라서 그 드래프트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여기 있죠. 그죠? 이쪽 방향으로 드래프트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클릭해주면 반대 방향으로 되네요. 그죠?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프리뷰 한번 볼까요? 프리뷰 했더니 이렇게 됐네요. 그죠? 요 뉴트럴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그죠? 위에서 밑으로 됐습니다. 따라서 뉴트럴 엘리먼트가 요 아래쪽 면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의 넓이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안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5도 각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면적이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커지는 이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특성을 잘 알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오케이 합니다. 자,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파내는 거를 먼저 해도 됩니다. 파내는 걸 요 홈을 요 서클 모양의 홈을 먼저 파고 요 홈과 요 튀어나오는 부분과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걸 먼저 만들고 파도 되겠죠. 근데 파고 요걸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파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홈을 파낼 텐데 그루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요 한번 파 보겠습니다. 그루브. 자, 그러면 요걸 봐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에 치수가 있네요. 얼마만큼 위로 볼록하게 튀어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요 R이 반경이 160이네요. 160이고 높이는 바닥의 베이스에서 5mm입니다. 그죠? 높이 5고 반경이 160인 형태의 홀을 그린 후에 그 홀을 이용해서 그루브를 해서 파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루브를 지난 시간에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그전 시간에 했나요? 아마 그전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루브는 자, 일단 요 면에서 홀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요 면에서 스케치로 들어가서 홀을 그리는데 아크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전에 엑시스를 하나 긋습니다. 엑시스를 버티컬 라인에서 하나 그어주겠습니다. 참고선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아크를 엑시스를 기준으로 아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크. 자, 이 위치에서 버티컬로 요만큼에서 충분히 이 정도까지 한번 아크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버티컬 엑시스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160이죠. 컨스트레인트 160. 그리고 높이가 컨스트레인트 다시 해서 높이가 얼마였죠? 높이가 5.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5mm로 해서 자, 그렇게 하고 그루브를 할 때는 이제 이 엑시스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 자, 요 끝점에서 시작해서 요 엑시스까지만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요 완전히 폐곡면이 아니어도 됩니다. 폐곡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는 기준에서만 면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루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루브가 어디 있냐면은 이거 나와야 되겠죠? 앱 종료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이런 형태에서 요 모양, 요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회전을 이렇게 할 겁니다. 회전을 해서 그루브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셰프트 옆에 그루브죠. 셰프트의 반대죠. 셰프트는 회전하면서 패딩을 하는 거고, 그루브는 회전하면서 포켓을 하는 거죠. 자, 그루브 하고, 자,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프리뷰가 이미 만들어지네요. 그죠?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깎아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보면 이제 이렇게 깎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OK를 누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렇게 아래쪽 면이 이렇게 마치 서클만큼 해서 이렇게 저기 깎아졌죠. 깎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 큰 외형은 지금 바깥쪽 외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여기 필렛을 통해서 이제 안쪽 내부 이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공간을 여기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필렛을 합니다. 필렛을 하는데 보니까 두께가 3mm네요. 그죠? 3mm만큼 해서 필렛을 하겠습니다. 필렛이 아니라 저기 쉘을 해야 되죠. 쉘이 여기 있죠. 쉘 하고 오픈된 비누를 어느 방향으로 넣을 거죠? 위에서 밑으로 이 부분에 넣을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깎아 파내고 나머지는 두께 3mm로 해서 필렛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필렛이 아니라 자꾸 필렛이라고 하네요. 쉘이죠. 쉘. 자, 비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할 일은 바깥쪽 테두리를 만들 거고, 그리고 비누를 넣었을 때 이제 물이 빠지는 홈을 만들고, 그리고 비누가 접촉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또 튀어나오는 홈을 또 만들 겁니다. 비누랑 바닥이랑 접촉면이 많으면은 자꾸 문드러지고 거기에 이제 물이 고이게 되죠. 그죠? 그래서 홈을 깎는 홈과 튀어나오는 홈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먼저 테두리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손잡이가 되겠네요. 그죠? 손으로 잡는 부분, 미끄러지지 않게끔 잡는 테두리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이 테두리가, 이 부분이 테두리죠. 그죠? 테두리고, 이거는 아까 사각형을 미리 그려놨었죠. 그죠? 미리 그려놨었고, 그 사각형을 가지고 이제 두께가 3이네요. 3만큼 패딩합니다. 3만큼 패딩하는데 높이가 10이네요. 그죠? 따라서 13만큼 패딩하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10에서부터 13만큼 패딩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10의 위치에서 패딩을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0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3만큼 패딩을 하면 두께 3인 테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다른 바디 4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다시 3D 쉐입에 들어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브젝트 들어가서 바디
바디를 하나 만듭니다. 바디 4에서 패딩을 하겠습니다. 바디 4에서 자, 패드가 있죠. 패드. 그리고 그냥 패딩을 하는 게 아니라 Go to Profile Definition에 들어가서 자, 프로파일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Go to Profile Definition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Whole Geometry가 아니라 Sub Element로 해서 사각형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위로 이제 패딩을 하겠다라고 이제 프리뷰가 보이죠. 오케이 한 상태에서 자, 높이를 얼만큼 하죠? 아까 3mm만큼 하는데 10에서 시작해서 13만큼 가는 겁니다. 따라서 13만큼 패딩을 하되 어디서부터 빼기 10을 하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패딩을 한다라는 겁니다. 13만큼 패딩하는데 빼기 10을 하면 두께가 3이 되겠죠. 그죠? 빼기를 누르는 거는 시작점을 이제 offset을 한 후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컨 리밋에 빼기를 안 하고 10을 두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더 두껍게 만들어지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마이너스 10을 한 상태에서 13만큼 패딩을 하면 3mm짜리 패딩이 10의 높이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디 3에서 만들어진 케이스에 바디 4가 마치 플레이트가 이것을 바디 3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이제 3mm만큼 이렇게 패딩이 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여기 먼저 필렛부터 하겠습니다. 필렛부터 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도면에 보면 자, 바깥쪽 테두리의 필렛이 안쪽이 20이었고 바깥쪽은 27이네요. 27 필렛을 하겠습니다. 자, 엣지 필렛이 여기 있네요. 엣지 필렛하고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요 모서리, 요 모서리 해서 오케이. 내가 아까 정해줬었나요? 27을 정해줬었나요? 안 정해줬었죠. 다시 엣지 필렛 27로 합니다. 27로 하고 이쪽 부분, 여기 모서리, 세 번째 모서리, 네 번째 모서리. 자, 이렇게 필렛이 됐습니다. 자, 테두리 바깥에 볼 때는 이제 멀쩡해 보이는데 안쪽에 뭐죠? 바디 3를 가로지르고 있죠. 바디 4가. 자, 이럴 때 이제 요걸 이제 멀티 바디를 한 이유가 있는데, 자, 바디 3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브젝트 들어가서 add를 합니다. add. 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브젝트 add를 합니다. 오케이, 얘를 누르고 바디 3을 add 하는데 어디로 add 하죠? 바디 2에 add 합니다. 여기 2에다가 바디 2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러면 바디 2에 add가 됐죠? 뭐가? 바디 3가 add가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죠? 자, 그리고 바디 4도 바디 2에 합칠 텐데요. 바디 4 오브젝트 들어가서 여기서 add 하는 게 아니라 유니온 트림을 할 겁니다. 유니온 트림을 클릭하면 자, 바디 2 트림 할 거는 바디 4고요. 그죠? 그 다음 페이스 투 리무브가 있습니다. 페이스 투 리무브, 그리고 페이스 투 킵이 있는데 페이스 투 리무브에다가
트림 한다는 얘기는 잘라낸다는 얘기죠. 잘라낼 면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 면을 잘라내겠다라는 거죠. 요 면을, 안에 있는 면을 잘라내겠다라는 겁니다. 합치면서 간섭이 생기는 부분은 간섭이 생기는 부분 중에 안쪽에 있는 면을 없애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OK를 해주면 어떻게 됐죠? 안쪽에 아까 가로지르던 것이 없어졌죠, 그죠? 바깥쪽에 테두리만 남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죠? 그냥 여기서 바깥쪽에서 패딩을 통해서 이런 곡면을 이렇게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는 좀 귀찮은 일입니다.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많은데, 호도 다르고요, 호의 크기도 다르고,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멀티바디를 이용해서 불린 작업을 이용해서 그 중에서 이제 유니언 트림을 사용을 하면은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케이스는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다시 도면을 보면, 자,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 그죠? 비누가 이렇게 비누가 닿는 부분이죠, 그죠? 비누가 최소한의 면적으로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홈, 요거를 이제 그려볼 텐데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디를 분리해서 멀티바디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자, 멀티바디로 해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요 면에 서클을 그린 후에 서클을 그려서 패딩을 할 겁니다. 패딩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냐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도 여기 지금 요건 필렛이 되어 있죠, 그죠? 필렛 되기 전까지, 필렛 되기 전의 형상은 아마 요까지 튀어나와 있을 텐데요. 전체 길이가 아마 지금 68인데 필렛 되기 전까지 요 필렛이 R6으로 필렛이 됐죠, 그죠? 따라서 6만큼 더 나가는 거죠. 위로, 밑으로도 6만큼 더 많이 나갑니다. 따라서 합쳐서 12만큼 더 길어집니다. 68에서. 그러면 80이 되네요, 그죠? 80만큼 해서 서클을 이용해서 80만큼 패딩을 할 겁니다. 패딩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필렛을 각각 해줄 거고요. 그렇게 해볼 텐데, 그러면서 그 서클의 위치가 요 베이스라인이죠. 이게 저 파이기 전에 베이스라인에서 요 두께가 얼마죠? 쉘링을 3mm로 했기 때문에 요 높이가 두께가 3입니다. 따라서 위의 면과 요 서클의 중심점이 위치가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서클의 중심점 위치는 위로 3mm만큼 올라간 위치에서 서클을 그릴 겁니다. 자,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클을 그릴 텐데 어떤 면이죠? 요 면 YZ 플레인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요 스케치 하기 전에 다른 바디에서 하기로 했죠? 다른 바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오브젝트 바디 합니다. 바디 4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요 면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자, 서클을 하나 그릴 텐데요. 서클. 자, 여기 버티컬 액시스에 일치하는 곳에 해서 서클을 그립니다. 서클을 그리고 이 서클이 반경이 6이네요. 반경이 6입니다. 컨스트레인트 더블 클릭해서 반경이 6이 되게끔 서클을 만들고, 높이를 호리존탈에서 원의 중심까지가 뭐죠? 두께만큼이죠. 3mm만큼. 자, 이렇게 서클을 그렸습니다. 자, 앱 종류에서 나와서, 자, 요거를 패딩을 할 거다라는 거죠. 패드를 하는데, 랭스를 어떻게, 아까 80만큼 한다고 했죠. 따라서 40만큼 하고 양쪽으로 퍼지게 합니다. 오른쪽에 클릭하면은 이제 패딩을 양쪽 바이 디렉션 하게 한다라는 의미죠.
요걸 중심으로 40만큼 그리고 왼쪽으로도 40만큼 총 80만큼 패드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 필렛을 하겠습니다. 엣지 필렛 여기 있죠? 엣지 필렛을 할 면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면이 선택이 안 됐네요. 선이 선택이 됐습니다. 다시 캔슬. 엣지 필렛을 6mm만큼 합니다. 6mm만큼 하는데 요 면과 요 면, 자 이렇게 6mm만큼 필렛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만들어졌죠. 가운데 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운데 게 만들어졌고 오른쪽으로 하나 둘, 왼쪽으로 하나 둘 패턴으로 양쪽으로 두 개씩 패터닝을 합니다. 간격은 어떻게 되죠? 간격은 25mm네요. 그죠? 25mm로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레귤러 패턴 다시 렉탱귤러 패턴을 해서 오브젝트 패턴 해서 이걸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 전체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엘리먼트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 거죠? 좌우로 할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로 5개가 되게끔 할 거고, 프리뷰를 하면 어떻게 되죠? 왼쪽으로 5개가 다 만들어지네요. 스페이싱은 25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됩니다. 자, 요거를 요 밑에 이제 포지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요게 몇 번째 오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디폴트로 첫 번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기준이 되는 오브젝트, 즉 패턴하는 오브젝트의 원본이 몇 번째 오게 할 거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가 가운데네요. 그죠? 세 번째가 가운데입니다. 따라서 요게 세 번째 오게끔 하니까 하나, 둘, 세 번째가 왔네요. 그죠? 따라서 세 번째 오게끔 하면은 바로 이제 요 오브젝트가 바로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 양쪽으로 두 개씩 패턴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죠? 프리뷰. 오케이. 지금 여기 필렛은 패턴이 안 됐네요. 다시 필렛까지 패턴이 안 됐습니다. 필렛까지 안 돼서 렉탱귤러 패턴 다시 누르고 커런트 요거랑 필렛 된 것까지, 그죠? 다 선택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인스턴스는 레퍼런스 엘리먼트를 이쪽 방향으로 하고 인스턴스를 5개 하되 스페이싱은 25mm만큼 떨어지게끔 하고 원본 오브젝트가 세 번째 오게끔, 즉 가운데 오게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뷰 하니까 이렇게 되죠. OK를 누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튀어나오는 홈, 그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도 튀어나왔네요. 그죠? 이제 서클로 패딩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아래쪽에는 우리가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그죠? 아래쪽에는 잘라내줘야 됩니다. 아까 배웠던 유니언 트림을 통해서 잘라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배웠던 유니언 트림을 해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바디 4를 우측 클릭해서 오브젝트 해서 유니언 트림을 합니다. 자, 여기서 바디 투 트림 바디 5고 커팅 바디는
body 2가 돼야 되겠죠. body 2가 되고 face to remove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face to remove는 자, 이 부분은 살고 살아있고 이 부분을 없애야 되겠죠. 그죠? face to remove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오케이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팝업 창이 떴을 때는 예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필렛까지 다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유니언 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르면 자 없어졌네요. 밑에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죠? 밑에는 다 없어졌고 위에만 남아 있습니다. 자 비누각 밑에는 맨들맨들하게 그대로 남아 있고 안에 비누가 접촉되는 부분만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물이 빠지는 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이제 이 홈을 파게 될 텐데요.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튀어나오는 부분 사이사이에 하나씩 들어가네요. 그죠? 이런 홈을 만들게 될 거고요. 크기는 이제 길이가 52가 되고요. 그리고 요 아크가 반경이 4네요. 그죠? 4가 되고 세로 간격은 25만큼 떨어져 있네요. 25만큼 떨어져 있고 이 버티컬 액시스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멀티 바디로 바디를 하나 더 만들어서 스케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바디 6를 만든 후에 스케치를 하는데 이제 이쪽 면에서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elongated hole을 파겠습니다. 이제 그 모양이 elongated hole이죠. elongated hole 하고 이 사이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적당한 위치에서 버티컬하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치수를 constraint 더블 클릭해서 끝점과 끝점 길이가 얼마였죠? 아까 길이가 52였네요. 52로 하고 반경이 아까 3이었나요? 두께가 4였네요. 4 이렇게 4가 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 위치와 이 버티컬 라인 사이에 간격이 얼마가 돼야 되죠? 홈과 홈 사이가 25만큼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심선과 버티컬 액시스와의 간격은 25 나누기 2가 돼야 되겠죠. 그 위치에 위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속이 하나가 덜 됐네요. 그죠? 버티컬로. 자, 여기와 끝점과 끝 중심 사이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Allow Symmetry Line이 있습니다. Allow Symmetry Line을 클릭을 하고 어떻게 요 Horizontal Line으로부터 이제 대칭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Horizontal Line을 클릭해주면은 이걸 중심으로 위아래가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했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끝점 위의 점과 아래쪽 끝점을 하고 요 둘 사이의 길이는 우리가 이미 구속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 Allow Symmetry Line이 있습니다. Allow Symmetry Line. 자, 요 위치가 다시요. 이게 이제 위아래로 지금 대칭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요 부분이 완전 구속이 안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Constraint 누르고 Constraint 누른 상태에서 요 끝점과 요 끝점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Allow Symmetry Line을 누른 상태에서 요 Horizontal Line, Axis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요 액시스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대칭이 되게끔 시메트리하게 함으로써 이제 완전 구속이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자, 요 부분을 이제 나가서 이제 스케치는 다 했으니까 앱 종류에서 나갑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패드를 할 겁니다. 패드를 하고, 자, 여기 베이스 면에다가 했기 때문에 패드는 위로만 해도 됩니다. 좀 불확실하면은 뭐 좀 더 당겨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패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드 한 거를 뭘 하면 될까요? 또 이제 패턴을 하면 되겠죠. 패터닝을 통해서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두 개 이렇게 하게끔 패턴을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패턴, 오브젝트 투 패턴 여기 돼야 되겠죠. 요걸 패터닝을 하는데 레퍼런스는 이쪽 방향으로 패터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쪽 방향에 해당하는 액시스를 선택을 해주고, 인스턴스는 총 4개죠. 4개를 할 거고, 스페이스는 25mm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포지션은 자, 지금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왼쪽으로만 갔죠. 그죠? 2로 해볼까요? 2로 하면 됐네요. 그죠? 1, 2, 3, 4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패터닝이 됐습니다. 3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3으로 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죠? 따라서 2로 해야지 적당하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카운팅이 되네요. 그걸 잘 모를 때는, 헷갈릴 때는 뭐 3으로 해봅니다. 3으로 해봤을 때 아니다 그러면 세 번째 4명이 줄 섰는데, 그죠? 세 번째 줄일 수도 있고 앞에서 뒤에서는 두 번째죠. 따라서 3이든 2든 다 한번 해보고 어느 위치인지 확인해서 해당하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뭘 할 거죠? 이 부분을 리무브를 할 겁니다. 리무브를 함으로써, 그죠? 어디로부터 리무브 봐야죠? 바드 2에서부터 리무브를 합니다. OK를 누르면 리무브가 됐죠. 그죠? 이렇게 홈이 파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멀티바디로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바디로 하지 않고도 이제 포켓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그죠? 포켓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멀티바디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죠? 바디별로 우리가 편집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이 잘못됐으면 바디 6만 우리가 고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멀티바디를 함으로써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파트를, 그죠? 하나의 바디로서 이렇게 다 만들면 뭔가 하나 잘못되면은 그 파트 전체를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멀티바디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바디만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파트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적으로 바디를만 수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바디 불린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얼추 다 되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남은 거는 이제 이쪽 바닥, 여기 다리 부분이죠. 4개 다리 부분 튀어나오는 받침대 부분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멀티바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한 후에 오브젝트 바디 입니다. 바디 7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미 스케치는 되어 있습니다. 스케치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패딩을 하겠습니다. 패드를 하고, 프로파일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Go to Profile Definition에 갑니다. 서브 엘리먼트에서 요 하나만 선택을 해줍니다. 요면 요거를 패딩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OK를 누르고 방향을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할 거고, 이렇게
화살표를 잡아당기면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그리고 랭스는 높이가 어떻게 되죠? 다리의 길이가 3mm네요. 여기에 보니까 3mm 로 합니다. 3mm만큼 밑으로 내려왔네요. 그죠? 그리고 OK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배가 있네요. 역시 여기에도 구배가 있습니다. 구배가 몇 도로 있죠? 여기 있네요. 그죠? 요 구배 20도만큼 구배가 있습니다. 20도만큼. 따라서 어디 있죠? 드래프트 여기 있네요. 드래프트 해서 20도만큼 페이스 투 드래프트가 어떻게 돼야 되죠? 베이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잘 보고 선택을 해야 되겠죠. 요면을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페이스 투 드래프트는 지금 여기 되면 안 되죠. 다시 구배를 줄 면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구배를 줄 거고, 뉴트럴 엘리먼트가 이 면이 돼야 되겠죠. 뉴트럴 엘리먼트. 자, 다시 드래프트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합니다. 드래프트를 선택하고, 앵글은 아까 20도였나요? 20도를 두고, 페이스 투 드래프트는 구배를 줄 면을 선택하는 거죠. 이 면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뉴트럴 엘리먼트는 기준이 되는 면을 뭘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 면이 여기 있네요. 이 면을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 면을 하고, 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겠죠. 반대로 해서, 자, 20도 들어갔고요. 프리뷰 해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됐죠? 여기 요 화살표를 클릭함으로써 방향을 바꿉니다. 반대로 안 하면은 이렇게 되죠. 밑으로 펼쳐지는 모양이 되죠. 요 바닥에 이제 받침대가 이런 모양이 아니죠. 밑으로 갈수록 오목해지는 구배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해서 프리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OK를 누르면 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받침대를 이제 패턴을 통해서 좌측으로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패터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스케치 있죠, 그죠? 스케치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걸리적거리면 스케치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제 하이드 앤 쇼가 있죠, 그죠?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하이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보기가 편해지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패턴을 할 겁니다. 렉탱귤러 패턴. 그리고 지금 요 솔리드를 패턴을 하게 될 거고요. 커런트 솔리드. 그리고 레퍼런스 엘리먼트를 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방향을 정하는 건데, 면을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양쪽 방향으로 패터닝을 하게 됩니다. 렉탱귤러하게 패턴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두 개가 되고요. 간격이 위로죠. 첫 번째 게 위로인데, 간격이 도면을 보면
70만큼이네요. 70만큼 프리뷰 아니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세컨드 디렉션 들어갑니다. 인스턴스 2개가 되고요. 간격이 얼마죠? 120이네요. 120만큼 페이싱을 120만큼 하니까 이쪽으로 가죠. 그죠? 반대로 해줘야 되겠죠.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하면 반대 방향으로 됩니다. 자, 포지션은 뭐 1이면 되는 거죠. 1이면 되고 프리뷰 오케이. 자, 이렇게 받침대 발 받침대 요 4개가 패터닝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디 7을 이제 바디 2에 이제 합쳐야 되겠죠. 그죠? 바디 7 오른쪽 클릭하고 오브젝트 add 합니다. add 하고 어디로 add 하느냐? 바디 2로 add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디 2에 요 비누각을 만들었고요. 각 바디마다 add 한 바디가 있고 트림 한 바디가 있고 두 번째 트림 한 바디가 있고 리무브 한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add 한 바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의 바디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파트를 우리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므로써 그러면 이게 너무 작다 발받침대가 너무 작다. 그러면 발받침대는 이제 바디 7이니까 바디 7을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바디 7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3이었는데 너무 작더라. 5까지 하자. 5까지 좀 길게 만들어 보자. 하면은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바디만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 테두리가 너무 작다. 그러면 얘를 좀 더 길게 스케치를 좀 수정을 함으로써 더 길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멀티바디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 만들어졌죠. 도면에 있는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비누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비누 뚜껑이 없네요. 그죠? 뚜껑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뚜껑은 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닫아지는 요걸 덮개를 요 형상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자율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제 19번인가요? 19번에 있는 도면을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19번에서는 이제 멀티바디 불린 기능을 이용했고요. 그 중에서도 유니언 트림을 통해서 페이스 투 리무브를 적절히 조절해서 복잡한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add를 하고 리무브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예제 19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